안녕하세요. 3강 나무들의 목욕 본문 내용 학습입니다. 앞서서 1강과 2강에서 비유법을 공부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비유법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16쪽과 17쪽을 펴주세요. 시, 나무들의 목욕. 정현정.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온 산이 공중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자, 우리가 함께 시를 한번 봤는데요. 이 시를 듣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산에 분홍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장면이 떠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는 봄의 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분홍 거품, 하얀 거품, 빨간 거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교과서를 다 폈죠? 자, 교과서를 폈으면 교과서에 같이 필기를 하면서 학습하기 위해서 필기도구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필기도구 준비가 다 되었나요? 그렇다면 한 연씩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고 했는데 샤워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살아있지 않은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샤워하고 있다는 꽃을 피우는 나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것이죠? 네, 의인화한 것이죠. 우리 1강에서 비유법을 배우면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의인법이 여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나요? 네,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교과서에 필기해 주세요. 2연입니다. 저것 봐, 저것 봐. 화자가 사람들에게 저것 좀 보라고 말하고 있죠. 화자가 가리키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1년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네, 화자가 가리키는 것은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저것 보라고 한 번만 말하지 않고 2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들의 모습을 함께 볼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는 꽃을 피우는 나무들에 사람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필기할 내용들을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3년입니다.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자, 여러분 진달래를 본 적이 있나요? 진달래 무슨 색 꽃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진달래는 사진에서처럼 분홍색 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년의 1행을 보시면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분홍 거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진달래의 분홍 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행에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팝나무는 잘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조팝나무의 꽃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러면 조팝나무의 하얀 거품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조팝나무의 하얀 거품은 조팝나무의 하얀 꽃을 비유한 것입니다.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라고 했습니다. 영산홍은 무슨 꽃인지 아나요? 네, 사진을 역시 준비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자, 그렇다면 영산홍의 빨간 거품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산홍의 빨간색 꽃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홍 거품, 하얀 거품, 빨간 거품의 거품은 모두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3년의 전체 내용은 나무들의 색색의 꽃이 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필기할 내용들이 있다면 잠시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연입니다.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자, 우리 1, 2, 3년에서 나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샤워하고 있었죠. 샤워한 자리에는 거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그 거품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꽃을 비유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깨끗이 씻은 자리에 있던 거품은 꽃이었으니까, 즉 어떤 자리죠? 꽃이 피어 있는 자리, 꽃이 피어 있던 자리입니다. 나무들은 꽃이 지면 꽃이 피었던 자리에 씨앗을 품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씻은 자리는 결국 씨앗이 생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무들은 깨끗이 씻을까요? 그 이유가 이행에 나오죠. 씨앗 마중하려고 깨끗이 씻고 있네요. 씨앗 마중하려고, 즉 씨앗이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자리, 꽃이 피어있던 자리에 씨앗 마중하려고 씨앗이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목욕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네,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연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까닭을 표현하였습니다. 오연입니다.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이라고 했어요. 우리 1강에서 비유법을 배우면서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같이로 표현한 비유법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지규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공중 목욕탕처럼 이라고 했을 때 공중 목욕탕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네, 색색의 꽃이 핀 산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거품이 비유한 것은 무엇이었죠? 꽃이었죠. 자, 그러면 색색의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연은 색색의 꽃을 피우는 나무들로 가득한 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기를 할 친구들은 잠시 일시 중지를 누르고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무들의 목욕 본문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시간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나무들의 목욕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정리하기 전에 비유법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유법.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다고 말하는 표현법입니다. 주로 A는 B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호수에 비유했죠. 이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관념은 무엇일까요? 호수죠. 내 마음을, 원관념을 호수에,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보다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집중력을 끌어올려 봅시다. 4월 봄 무심천 길가를 따라 떨어진 팝콘송이들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들에서 팝콘송이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팝콘송이들은 보조관념입니다. 원관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팝콘송이들이 정말 떨어질 수 있나요? 누가 팝콘송이를 흘리지 않는 이상 떨어지기 힘들죠. 그러면 4월 봄 무심천 길가에 떨어지는 팝콘송이들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일까요? 벚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원관념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규법입니다. 지규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뭐뭐처럼 뭐뭐같이 듯이로 연결한 문장을 말합니다. 예문입니다. 팝콘처럼 떨어지는 벚꽃. 여기에서 벚꽃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팝콘에 비유했죠. 그래서
벚꽃은 원관념, 보조관념은 무엇인가요? 팝콘입니다. 은유법과 직유법을 간단하게 복습했으니 다음 페이지에서는 나무들의 목욕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의 목욕에 나온 비유적 표현을 공부하기 전에 비유법을 잠깐 복습해 봤었죠? 자, 지금부터 배울 나무들의 목욕의 비유적 표현이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분쯤 지났으니 집중력이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진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기지개를 켜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올까요? 정신을 차렸으면 나무들의 목욕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글자들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즉 원관념은 무엇인가요? 네, 꽃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원관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관념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나요? 거품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원관념을 비유해서 표현한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조관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비유적 표현을 함께 보겠습니다. 2번, 온 산이 공중목욕탕처럼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공중목욕탕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즉 원관념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온 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인가요?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산이죠. 그 산이 색색깔로 물들어져 있는 거품처럼 보인다고 해서 공중목욕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 산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죠? 공중목욕탕에 빗대어 표현했죠. 자, 공중목욕탕은 보조관념입니다. 지금까지 나무들의 목욕 본문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첫 번째, 나무들의 목욕 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들의 목욕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이 마쳤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 과목별 게시판, 국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각반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